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1차 시험을 패스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느냐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시험이라는 또 관문이 또 남아있네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유념해 두어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지의 이상유문인데요. 이 시험 문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지의 총 면수, 문제 번호,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표가 2장이 있어요. 뭐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통계 수치표가 있고 하나는 샘플링 검사표가 있죠. 그 2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갖다가 다 제출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름을 쓰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필기구는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여기에 유색 필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다, 뭐 요즘 뭐 초록색, 노란색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채점을 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어떤 사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채점을 할 때는 이름은 드르륵 전부 다 어떻게 다 꼬매져 있어요. 이름을 보고 채점을 할 수는 없지만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수험번호, 성명 각 장마다 다 기재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만 기재를, 그 다음에 기재를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검은색 필기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실제적으로 풀 때 뭐 불필요한 낙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별표 같은 뭐 표시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부정행위로 갖다가 간주가 돼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계산을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쓴 거는 괜찮겠지만 특이한 표식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는 모든 득점 자체가 0점 처리되는 거 알아야 돼요. 왜? 부정행위자로 보거든요. 답안은 틀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2점. 근데 이게 이거거든요. 왜? 우리는 최소한 소수점 2자짜리 혹은 어떻게 3자짜리까지는 맞아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2줄 긋고 걷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화이트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2점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돼요.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과 답이 맞아야지 점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 공식이 먼저 나옵니다. 뭐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얘는 50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3.5다. 그러면 51.5에서부터 50
46.5에서부터 53.5 사이에 있다. 자, 이거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얼마고, 신뢰율 얼마일 때 1.96이고,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니까 얼마다. 자, 이 공식을 쓸 때 유리함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죠. 모든 과정을 갖다가 세세하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기본적 지식 상태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이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나온다. 계산기의 정확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2차 시험을 볼 때는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쓰고 얼마 문제를 보고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서 답이 나와야지 내가 맞은 거예요. 안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 내가 강의를 하는 거를 보면은 역시 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그 강의하는 도중에 여러분들도 같이 계산기를 두들기라는 얘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계산기의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계산 문제는 소수점 5개짜리까지 기입을 해야 됨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차 강의를 하면서도 보면 소수점 5개짜리까지 쓰고 있죠. 왜? 시험에는 1차 시험은 소수점 첫째짜리, 뭐 길어봤자 둘째짜리인데 내가 5개짜리까지 답을 쓰는 이유가 둘째짜리, 첫째짜리까지 하다가 5개짜리까지 쓰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소수점 5자리까지 계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항상 여기서 뭐 4, 6, 8 그랬을 때 딱 끊어서 바로 어떻게 123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죠. 자, 반올림을 하면 되겠죠. 단 정수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검사 개수가 되는 겁니다. 검사 개수. 그러면 검사 개수가 어떻게? 9.23843 그러고 나왔다면 이건 몇 개라는 얘기예요? 10개라는 얘기죠. 소수점 이하를 끊어 올려주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게 9.32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놈이죠. 그 다음에 요게 보통 소수점 3개짜리인데 어떠한 문제는 소수점 2개짜리까지만 맞아도 어떻게 정답이 인정되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소수점 3개짜리까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소수점 5개짜리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t0 값을 구한다 그랬을 때 t0가 어떻게 x바 1 마이너스 x바 2 마이너스 델타 로또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자, 이거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S1 플러스 S2 뉴1 플러스 뉴2인데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2.58, 37, 34, 5 뭐 그러고 나왔어요. 계산기상에. 이렇게 끊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이게 계산기를 찍기가 어렵다면 한 번 더 나가면 돼요. 뭐
N하는 10개다, 뭐 N2는 12개다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게 없으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 각각.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에러가 나올 것 같으면 부분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 5자리까지 끊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단위 표시를 해야 되는 문제는 단위를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상에 보통 단위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단위 안 써도 돼요, 그때는. 왜? 문제상에 단위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 12.3 시간. 시간이라는 단위가 있으면 12.3만 써도 되는 거죠. 왜? 단위는 시간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 구했을 때 0.08, 3, 4, 5. 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꼭 고치냐는 얘기예요. 이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십시오. 그러고 검정 문제에서 보면 H0 기각 채택만 쓰면 되지 왜 걷다가 구구절절 달아요. 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험상에서는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써야 될 게 있죠. 고장률이라는 게 바로 뭐죠? 단위 시간당 고장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람다라는 놈이 2.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왜? 아, 이거 구하라니까 0.0000. 왜? 아니죠. 0이라고 쓰지. 0.0000248 그러고 나가니까 0.0000248 소수점 5자리까지 끊으니까 0.00000. 장난해요. 2.48 곱하기 그죠? 10에 마이너스 5승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승.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써요?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수 이상을 답안에 기재를 하면 기재된 순으로 요구한 항목수까지만 채점이. 자, 뭐에 대해서 뭐를 써라. 4가지를 쓰시오. 5가지 썼어요. 채점은 어디까지 한다? 5번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까지 하는 거예요. 5번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소문제에 따른 부분 점수가 적용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고장률과 뭐를 구해라. 이게 만약에 6점짜리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요게 3점. 고장률은 틀렸어. 신뢰도가 맞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장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고장률 틀리면 얘도 틀려. 근데 고장률은 맞았어. 신뢰도 계산하다가 신뢰도가 틀렸어. 그러면 요것만 되지 6점짜리가 6점이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요즘은 어떻게 소문제로 딱딱딱딱딱딱딱 나눠지죠.
문제상에서 어떻게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시고 1번 뭐를 구해라, 2번 뭐를 구해라, 3번 뭐를 구해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수치를 답안 작성 시 우선 적용을 하며 그 다음에는 통계 수치표상의 값을, 그 다음은 계산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문상에서 뭐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 1.645인 거 알아요. 문제상에 1.65라고 주어졌으면 1.645가 우리 수치표상에 1.65라는 값이 수치표상 값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 수치값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뭘로 들어가고 수치표로 계산을 하는 게 맞고, 수치표도 없으면은 그때는 계산값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시험에서 이 과목별의 점수 비중이 있는데요. 과목별 점수 비중은 이제서부터는 통계적 품질 관리, 즉 공업통계학 관리도 샘플링 검사가 상당히 시험의 점수 비중이 커요. 이놈이 실제적으로 갖다가 어떻게 한 60점가량을 이게 구성을 하게 돼요. 60점가량. 그 다음에 실험계획법이 20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 관리가 15점 이상이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10점이었는데 요즘은 15점 이상. 20점은 채 안 되고요. 거기서 점수 비중이 나오게 되니까 뭐 6점짜리가 3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품질 경영 문제가 1문제, 많아야 2문제인데 10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1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업통계학 관리도 샘플링 검사인데 샘플링 검사가 거의 한 20점 정도가 되거든요. 관리도가 20점이 조금 좀 안 돼요. 이게 좀 상당히 좀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 몇 점 정도, 60점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업통계학 관리도 샘플링 검사 쪽을 우리는 어떻게 상당히 좀 치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실험계획법이라는 거죠. 이 계산기 운용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곱 확보하고 분산 분석표 작성하고 조합평균 추정하고. 아마 계산기를 찍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실험계획법이고. 근데 이게 한 20점 정도인데 여러분들 60점 이상의 합격인데 이 실험계획법 문제가 만약에 풀었는데 계산기 오류가 나서 틀려버렸다. 붙기가 상당히 어떻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품질 경영 문제 1문제 나왔는데 5점짜리 써라. 아이, 그거 이상한 문제 나와갖고 내가 쓸 수가 없어. 5점은 까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점까지는 그렇고 의외성 있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90점 정도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눈에 익숙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점에서 30점을 깎아먹는다. 자, 아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의 실수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다 보면은 어떻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오류를 갖다가 범하게 되는 거죠. 시험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여러분들 시험 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90점에서부터 보통 한 문제가 어떻게 6.7점 정도라고 본다면은 한 7문제 틀려버리면 어떻게 6문제 정도 틀려버리면 얘는 끝났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전체적인 시험 문제 중에 6문제를 틀려버렸다. 그럼 60점 못 넘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면 60점 이하가 나오게 돼요. 뭐 두 번째 시험을 본다. 첫 번째 시험보다는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도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시험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 보면 붙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까지 가야 되냐고요. 그래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몰아붙여 갖고 어떻게 붙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요령이 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 손가락을 무식하게 놀리는 것이 어떻게 제일 합격에 빠른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2차 시험을 보는 거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제는 또 1차 시험처럼 그렇게 많고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실기체계에 보면 모든 문제의 유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중 문제 안에.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기출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출문제가 모든 시험을 다 볼 때 이 기출문제가 다 전부 다 뽑아져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출문제를 보고를 못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나온 문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책에 들어있는 적중 문제가 돼 있고 실기 문제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총망라를 하는 어떻게 적중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놈이 일단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야죠. 아, 이게 이런 문제야. 근데 여기서 지문이 보면 1, 2, 3 그러는데 1, 2, 3이 문제에 다 나오는 게 아닌 거죠. 1번, 2번 혹은 1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기출된 중요 문제를 갖다가 수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갖다가 어떻게 기출문제에 대한 수록을 했는데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수록을 했어요.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의 한 10년간에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2차 시험 문제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놈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고 이거 하고 이것만 하면은 붙겠지. 시간을 덜 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문제지만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문제가 더 확장이 돼 있는 거죠. 요 기출문제로는 적중문제에서 1번과 3번만 나왔는데 이 기출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보면 여기에는 1번 문제도 있고 2번 문제도 있고 3번 문제도 있고 4번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1번과 3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번과 2번이 나오거나 1번과 4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문제의 유형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중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쭉 전부 다 어떻게 풀어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공부에는 실제적으로 왕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1차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면 2차 이 수험서를 갖다가 펼쳐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를 못할 대목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어떻게 백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을 갖다가 쭉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문제의 유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 공식에 따른 각각 부분은 문제에서 봤을 때 숫자가 얼마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산기를 찍어서 답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게 바로 계산기입니다. 그냥 계산기 운용만 돼서는 안 돼요. 이 정확한 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기라는 상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어떻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계산기 에러는 이거 치명타입니다. 이거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계산기를 치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에러가 나요. 예. 이 계산기 운영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계산기를 찍어서 틀린 답이 나왔는데 다시 또 찍었더니 틀린 답이 또 나온다고? 그게 말이 돼? 예, 말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실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과 계산을 같이 하려고 나도 실기 강의를 하면서 계산기를 갖다가 어떻게 같이 두들깁니다. 두들겨서 답을 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답이 틀려 있어요. 나도. 그러면 강의를 하다가 어디가 틀렸지? 그러고 왜 그러한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 계산기를 찍어서 이러한 값이 나와. 그러고 답은 얼마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의를 듣는 도중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치표를 들고 수치표를 찾아야 될 때는 이 수치표를 같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강의가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수치표도 눈에 붙어갖고 이 문제는 수치표 어디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공식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1차처럼 그렇게 어떻게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중복이 되는 거일 뿐인데 소문항으로 나누면 소문항은 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적중 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고 기출문제만 대충 풀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 파악을 한 다음에 자, 공식이 아주 익숙하게 종이에다가 쓸 수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수치표를 활용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수치표 T분포표 여기 있어. 감마분포표는 여기 있어. 자, 2859-1의 샘플링 검사표는 요거. 이게 수치표가 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
공식 쓰고 그 공식에 해당되는 숫자 기입하고 계산기 딱딱딱딱 찍는데 계산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에러가 없는 겁니다. 안 찍어보고 나오겠지? 이거 분명히 안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2차 시험을 한 번에 딱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나왔던 문제들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데 내가 시험 볼 때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고 힘든 거야. 요번에 안 나오겠지. 안 했다? 나왔다. 이거는 벌써 거기서 어떻게 멘붕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이거 안 한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뽑으면은 실제적으로 그래봤자 어떻게 문제는 몇 가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숙지를 여러분들이 해줘야겠죠. 그리고 시험을 보는 요령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건데 꼭 첫 번째 장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산기도 간단하게 두들길 수 있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한 30분 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풀다 보면 자기 이제 마음이나 손 자체가 어떻게 안정이 돼 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쓰던 대로 쓰게 될 때 실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번서부터 쭉 풀어야 되는데요. 12번 쉬운 문제서부터 8번 쉬운 문제서부터 풀면 안 되나요? 자, 시험지 나오면은 문제가 있고 공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공백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시험지가 1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쓸 수 있는 공란이 있고 2번 나오고 다시 공란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지가 좀 제법 되거든요. 13문제 정도 혹은 14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려운 문제로 갖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험계획법 같은 거는 어떻게 문제가 계산을 두들겨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란 말이에요. 풀 수 있지만은 나중에 둬도 되잖아요. 신뢰성 문제는 계산기 간단하잖아요. 샘플링 검사 문제는 알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산도 간단하고. 검추정 문제 같은 거라면 당연히 검추정 못 해갖고 우리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붙습니까? 이 통계적 품질 관리가 다 검추정인데요. 그러면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먼저 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또 시험의 요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보통 지금 기간까지가 한 2달 가까이 있거든요. 2달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수치표 뒤지고 쓰고 계산기 두들기는 그러한 상태의 공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갖다가 유지를 해야지 합격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기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 적중 문제 유형서부터 어떻게 숙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중요 기출문제나 기출문제를 보면 적중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자,
나도 두들기고 나도 계산기 두들기는데 여러분도 그때는 그냥 어떻게 같이 두들기고 같이 수치표 찾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2 차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